북서울 꿈의 숲 바로 앞에 있고요. 숲세권, 더블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역세권, 숲세권, 초초초 역세권, 초역세권 플러스 롯데몰이 있어요.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궁세권이고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중앙선, 공항선, KTX까지 서울역을 걸어서 갑니다. 서울리치 행복주택은 이런 곳에 나와요.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1차 서울리치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포인트는 브랜드 아파트, 위치가 좋다, 면적 제한, 비싸다. 브랜드 아파트, 자이, 자이, 자이.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SH공사 공고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LH, SH, GH 그 어떤 공고문을 봐도 오늘 소개하는 서울리치 행복주택보다 브랜드 아파트가 많은 공고는 없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는 얘가 최고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아파트에 있는 이런 출입문. 괜히 이런 문 하나로 있어 보이죠. 나는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서울리치 행복주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서울리치 행복주택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어쩌다 브랜드 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나왔냐? 기부 체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려운 건 생각하고, 무튼 브랜드 아파트가 이상한 곳에 있을 리 없겠죠? 위치가 좋다.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는 북서울 꿈의 숲 바로 앞에 있고요. 숲세권, 보문파크뷰 자이는 창신역에서 8분, 보문역에서 9분,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은 마천역에서 도보 4분, 초역세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숲세권,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은 녹번역에서 도보 6분, 역세권, 숲세권, 힐스테이트 녹번은 녹번역에 붙어있죠. 초초초 역세권. 이룸체는 구파발역에서 도보 4분, 초역세권 플러스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롯데몰이 있어요. 경희궁 자이는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궁세권이고 서울역 센트럴 자이는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중앙선, 공항선, KTX까지 엄청난 접근성에 서울역을 걸어서 갑니다. 또 서울로 7017, 여기 다리 운치 있죠? 만족스럽습니다. 서울리치 행복주택은 이런 곳에 나와요. 면적 제한. 이번에 모집하는 호수는 총 304호, 예비자를 포함한 수치고요. 이 옆으로 이전 공고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칸이 한 칸 생겼습니다. 최소 세대 원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생긴 부분인데요. 요약하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세대 원수에 따른 적정 공급 면적 기준이 생겼고, 세대 원수, 그래서 최소 세대 원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 살면 여기에 접수할 수 있고요. 2명 이상 살면 여기에 접수할 수 있어요. 최소 세대 원수를 만족하지 않는 신청자는 결격 처리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하죠? 저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바꿨대요. 신혼부부 2인. 이건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고령자도 최소 2인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고령자도 2인.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방이 2개라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 이번 공고는 최소 세대 원수 기준에서 양호한 편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뽑은 건지 개정된 시행규칙이 큰 영향 없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기부 체납 때문이고, 기부 체납은 매입형 행복주택이거든요. 행복주택은 매입형과 건설형으로 구분되는데, 건설형은 LH, SH공사가 직접 만든 거, 매입형은 직접 안 만든 거, 기부 체납받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매입형에는 건설형에는 없는 34형이 있어요. 이 친구들 아주 귀한 친구들이거든요. 앞으로 1인 가구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면적이 34형입니다.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게 면적을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까딱 잘못했다가 35점 얼마였으면 최소 세대 원수가 2명입니다. 보통의 청년은 지원조차 못했을 텐데 참 다행입니다. 면적 제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1인, 2인, 3인 가구의 면적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무튼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비싸다. 개인적으로 최강의 입지라고 생각되는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단어부터 아름다운 궁세권, 경희궁 자이. 여기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10년 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젊은 패기로 여기서 알바를 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너무 좋죠. 또 여기에서 청계천이 시작하잖아요. 정동공원 여기도 운치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서 같이 버스 기다리고 그랬는데 잘 지내니? 무튼 여기에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대사관도 엄청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직주 근접, 그리고 맛집도. 여기쯤인가 돈가스 무한리필집도 있고, 닭고기 들어간 국수집도 있었고, 부대찌개에 라면사리 무한인지 직권을 쓰는 재미가 있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무튼 여기는 무엇보다 이 궁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가 비쌉니다. 얼마냐? 경희궁 자이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2단지, 3단지는 가장 큰 면적이 59형이니까 제외하고 4단지에 37형이 있어요. 3년 전 실거래가 신고된 게 8억입니다. 현재 호가는 8억 5천에서 9억. 그래가지고 1단지 39형은 얼마냐? 분리형 원룸인데요. 여기가 이렇습니다. 최근 관리비는 전기 수도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에요. 신혼부부 계층에게 67호를 공급합니다. 관리비가 진짜 저렴한데 임대료가 최대 전환해도 52만원. 옆단지 37형이 8억을 그냥 넘으니까 또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는 면도 있는데 그래도 분리형 원룸치고는 많이 비싼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39형을 이렇게도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투룸에 욕조도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타입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잖아요. 물론 다른 걸 모두 더해도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사직선을 들어가면 바로 경복궁인데 여기 자이가 경희궁 자이. 여기는 어떤 부자가 사나 싶은 그곳에 서울 리츠행복 주택이 있었다. 겸사겸사 여기는 얼마냐? 서울역 센트럴 자이 39형. 최근 관리비는 전기수도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에요. 고령자 계층에게 30호를 공급하는데 묵직합니다. 1호선, 2호선, 4호선, 5호선, 중앙선, 공항선, KTX까지 서울역 센트럴 자이라는 이름처럼 엄청난 접근성에는 묵직한 임대 조건이 뒤따릅니다. 청년도 볼게요. 34.93제곱미터. 청년에게 가장 큰 면적을 공급하는 이 편한 세상 송파 센트럴파크 보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마천역에서 도보 4분.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 지하철인데요. 초역세권도 물론 특징이지만 그보다 여기는 지하철이 단지를 가로지릅니다. 마곡 9단지를 보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단지 안에 이 길이 지하철 경로를 따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곡 9단지도 이렇거든요. 공원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공항선이 지나가서 이 편한 세상 송파파크 센트럴은 5호선이 지나가서 또 여기 밑은 위례예요. 북위례.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이 길 아래로 지하철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1.5룸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소득이 있는 청년을 기준으로 이 금액입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난방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임대료 60만원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왠지 별로 안 비싸 보이네요. 청년에게 16호를 공급합니다. 다음은 청년에게 가장 많이 공급하는 이룸채 보겠습니다. 여기는 청년만 78명을 모집해요. 고령자 물량도 있습니다. 25호. 위치는 여기에요. 구파발역에서 도보 4분. 여기에 SH 은평 서대문 종로센터가 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여기로 배정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룸채는 구파발역에서 절대 4분 아니라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전에도 4분이라고 했거든요. 한 살 형이어서 뭐라고 말은 못했는데 무튼 그 동기 형이 4분 아니라고 그랬는데 4분 맞다. 우리 네이버 지도에서 4분이라고 하잖아요, 형님. 오랜만에 다들 보고 싶네요. 무튼 여기의 장점은 롯데몰. 이것이 롯데몰입니다. 엄청 커요. 지하로는 지하철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여기 건너편으로 시선을 강탈하는 빨간 건물. 여기가 SH 은평 서대문 종로센터입니다. 길 건너자마자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예요. 간판이 샤이하게 숨어 있습니다. 무튼 이룸채는 롯데몰에서 4분 초역세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를 보면 이룸채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여기는 건설형 행복주택이고요. 23형 원룸으로 공급됩니다. 이룸채는 모든 세대가 23형. 이것이 건설형 행복주택의 클래스. 1인 가구는 35제곱미터 이하라면서 만들어 놓은 건 23제곱미터다. 그래서 좋은 건 있습니다. 임대 조건이 서울 리츠 행복주택 치고 엄청 저렴해요. 요건 마음에 듭니다. 그나저나 법이 바뀌기 전에도 이랬는데 개정되고 면적 제한까지 걸렸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D-4.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송파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4곳 봤습니다. 다른 단지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접수해볼까? 찬찬히 살펴봅시다. 언제나 그렇듯 공고문 정독은 필수입니다. 참, 상호전환은 공공임대주택만의 꿀 혜택인데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100만원 단위로 가능한데 쉽게 말해서 보증금 100만원을 더 내면 임대료 5천원이 줄어드는 제도예요. 6%. 내가 6%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늘리고 임대료를 줄이는 게 이익이라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도 가능해요. 결론은 무조건 이용하는 것이 좋다.
6%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상호전환해서 보증금을 높이는 것이 1등, 상호전환해서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2등, 상호전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3등. SH는 우리가 상호전환을 할 때마다 손해를 봅니다. 서울리즈 행복주택은 20%밖에 안 된다고 기본 임대 조건으로 살면 안 돼요. 무조건 이용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자, 이제 신청 자격을 알아볼게요. 청년 계층은 두 가지입니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결혼하지 않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세대의 자산은 2억 7,3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17만 원. 청년 계층은 등본상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심사하니까 내 월급만, 내 자산만, 내 자동차만 보게 되고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보수 월액으로,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면서 동일하게 결혼하지 않았고 소득, 자산, 자동차는 청년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세 가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의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595만 원, 맞벌이는 704만 원이에요.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면서 청약통장은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전제로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청년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상관없어요.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 자산, 자동차의 기준금액은 신혼부부와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관계없어요. 내 소득과 자동차가 얼마로 줘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 또는 카드로 확인해 주시고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청년 계층은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여기서 연접 지역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를 말해요. 꼭 서울이 아니라 이곳에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어도 일반 공급 1순위. 우선 공급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 배점이 있고요.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2년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씩 6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도 볼게요. 일반 공급은 청년과 같이 서울 또는 연접 지역에 내가 거주하거나 회사가 있으면 1순위인데 대상이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로 확대된 것이 차이점입니다. 배우자가 조건에 맞아도 내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우선 공급은 대표 신청자가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거주해야 1순위, 배점은 청년과 동일합니다. 고령자는 신혼부부와 같고 배점만 9점 만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위 자격에 해당하면 3점, 총 9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뽑는지 볼게요.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합니다. 모든 계층이 동일해요. 우선 공급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모든 순위에서 배점 다음 추첨입니다. 신혼부부와 고령자는 모든 순위에서 배점, 그리고 순위 지역 거주 기간을 보고 추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점이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 기준이 증가하고 자산 기준이 증가하고 자동차 기준이 증가하니까 자세하게는 공고문 13쪽부터 확인해주세요. 접수는 5월 8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 또는 방문에서도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는 8월 30일, 입주는 11월부터 시작입니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입니다. 2년마다 갱신해요. 특이사항입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쉽게 예비입주자 자격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에서 예비자가 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 예비 자격은 상실됩니다. 예비 순번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은 주의해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 매입임대, 청년 안심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LH, SH, GH 행복주택에 모두 접수해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접수는 공고마다 한 번씩 가능해요. 접수는 공짜, 마구마구 접수하세요. 같은 공고에 나 한 번, 배우자 한 번, 중복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각 신청하면 중복 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접수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직업유무, 소득유무는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이 아닙니다. 40대 미혼입니다. 행복주택에 접수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은 청년 계층의 청년과 고령자 계층에게만 있습니다. 대학생, 재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자격에 해당하면 또는 현재는 미혼이지만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예비신혼부부 전용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해요. 부모님 명의의 집은 관계없습니다. 소득은 세전인가요? 아니요. 소득은 세전 세후보다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해야 하고 프리소득 직장이 건강하다.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에요. 당첨되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요. 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합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당첨되고 입주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당첨되면 다시는 행복주택에 접수할 수 없나요? 아니요. 가능해요. 아영이네는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은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고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했더라도 재청약이 가능한데 저는 청년계층으로 행복주택에 살면서 신혼부부 계층으로 다시 행복주택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다시 접수할 수 있다.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대 저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자세하게는 영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집 걱정이 사라지는 행복주택. 우리 모두 접수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